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에 복통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이 복통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장에 염증이 생기니까 복통이 생기는 걸까요? 염증 때문에 복통이 생기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복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해 봅시다. 먼저 복통의 부위를 살펴보면 문제가 있는 부위에 따라서 복통의 부위가 달라집니다. 위장이나 십이지장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복부에 복통이 생깁니다. 소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배꼽 주변에 복통이 생깁니다. 대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랫배에 복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염증 때문에 복통이 많이 발생합니다. 크론병의 염증을 치료해주면 복통이 함께 줄어드는 것을 많이 봅니다. 흔히 배가 아프다가도 스테로이드를 먹어서 염증이 없어지면 복통도 많이 줄어들죠. 물론 스테로이드는 치료하는 약이 아니니까 스테로이드를 줄이거나 끊으면 다시 염증과 복통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염증만 줄이면 복통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설사를 하게 되는 데가 있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설사를 할 때 장이 요동치면서 배가 아프고 금방이라도 설사를 할 것 같잖아요. 이때 배가 많이 아픈데 화장실에서 설사를 해버리는 순간 복통이 사라지죠. 그러면 이 복통이 염증 때문에 생긴 건가요? 아니겠죠. 이 복통이 염증 때문에 생긴 거라면 설사 한번 한다고 염증이 갑자기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런 복통은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장이 경련해서 생기는 복통입니다. 위장, 소장, 대장 모두 기본적으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장 평활근이라고 부르는 근육들로 장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은 뼈대에 붙어 있는 골격근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운동을 갑자기 너무 많이 하거나 하면 근육이 저리거나 쥐가 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내장에 있는 근육들도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경련하면 쉽게 말해서 내장 근육에 쥐가 나는 것이고 그러면 심한 복통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복통은 장경련성 복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서양의학에서 약이 없어지죠. 항경련제나 진경제 등을 투여할 수 있지만 효과가 아주 미약하죠. 한약에는 이런 근육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낮춰주는 약들이 많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작약, 대조, 감초, 황금, 바나 같은 약물들을 선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성 복통이 있죠. 배가 차가워서 생기는 복통입니다. 배가 차가운 사람들은 실제로 배를 만져봐도 차갑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복통과 설사가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통 역시 서양의학에서는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없죠. 한약에는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약물들이 많고요. 건강, 부자, 육계, 오수유 등의 약물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순환이 잘 안 되어서 발생하는 복통도 있습니다. 수습이 정체되어서 발생하는 복통인데요. 환자들은 주로 잘 붓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담음으로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드물게는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장내의 음식 찌꺼기나 가스가 정체되고 배출이 되지 않아서 배가 빵빵해지면서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대장 기능 저하형에서 보입니다. 대변을 잘 배출시켜주면 배가 쑥 꺼지면서 편해지게 됩니다. 이런 약물들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용해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모두 내과적인 원인의 복통 유형과 그 치료법이죠. 그런데 그 중에 좀 많이 드물게 외과적인 이유로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드문데요. 오늘은 이런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살도 안 된 꼬마 아이입니다. 2025년 4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부모님과 같이 왔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아침마다 배가 자주 아프다고 했답니다. 소아 전문 한의원에서 치료해서 좀 나아졌지만 계속 통증이 있어서 소아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어서 4월에는 종합병원으로 옮깁니다. CT를 찍고 소장에 염증 소견이 있어서 위장, 대장 내시경을 하고 조직검사까지 하고 크론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10살도 안 된 몸무게 24kg의 아이인데 스테로이드인 소론도를 하루에 4알, 면역억제제인 아자비오를 하루에 1알, 펜타살을 2g 복용 중입니다. 약을 엄청 많이 먹고 있죠. 그런데도 호전이 없어서
저에게 오셨어요. 식사량이 좀 적고 과식하면 음식이 역류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더 아프다. 음식 먹고 나면 배가 아프다. 환절기에 비염 증상이 있다.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정상변이다. 크론병의 경우에 대장에 염증이 없고 소장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설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상부 소화기관과 비염 문제를 치료해주면 복통이 치료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치료하면서 염증을 치료해주고 동시에 장의 경련이나 운동성 문제를 해결해주면 대부분 아주 많이 좋아지죠. 4월 28일 대변 검사를 해보니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이 3.8점 미만, 대변에서 출혈도 음성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이럴 수 있죠. 스테로이드를 쓰면 염증이 억제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찜찜한 게 복통이 염증 때문에 생긴 거면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염증이 성공적으로 억제되었는데 복통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이 복통이 순전하게 염증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복통이 염증상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원인의 복통도 대부분 한약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난감한 일이 벌어지죠. 치료를 시작한 4월 이후로 5월, 6월 중순이 되도록 복통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야기할 때 치료 초반 3개월 만에 처음 증상의 최소 50% 이상이 좋아진다고 하죠. 실제로 대부분 50% 이상 좋아집니다. 염증이 50% 이상 줄어들면서 설사, 대변 횟수, 복통 등이 따라서 다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는 2달을 꽉 채워서 치료를 했는데 복통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쯤 되면 당황스럽죠. 3개월 내로 50% 이상 좋아져야 되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막 긴장되죠. 그래서 아주 드문 복통의 유형일 가능성을 생각해서 어머니께 아이를 데리고 침 맞으러 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제가 설명드린 내과적으로 발생하는 복통 이외에 외과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복통 유형이 있거든요. 한약이 안 들으니까 외과적인 복통의 유형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침 맞으러 와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6월 20일에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주위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서 6월 초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통증 잡아주는 주사를 등에 맞고 나서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치료하려고 했는데 선수를 빼앗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한 번 더 검사해 보니 아직 20% 정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마저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후로 이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면 긴장하면서 배가 단단해지는 것이 있었는데 한약으로 치료해서 좋아졌고요. 이후로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 등을 모두 끊고 나니 8월 16일에 병원에서 실시한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145점으로 좀 높게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한약을 바꾸어 주어서 치료해서 좋아집니다. 한약으로 크론병의 염증 치료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10월 17일에 병원에서 검사한 칼프로텍틴 수치가 8점으로 뚝 떨어집니다. 정상 수치죠. 어머니께서 이렇게 카톡으로 감사하다고 글도 남겨주시고요. 혈액 검사에서도 CRP가 0.1, ESR이 2로 아주 정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펜타사도 모두 끊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복통, 식사, 소화, 긴장 시 배가 굳는 것, 참얼미 등 모든 증상이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좋아요. 양약을 모두 끊고도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 아이의 복통은 제가 치료한 게 아니죠. 저도 마침 이 문제를 치료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치료를 받고 오시는 바람에 저는 끝마무리 조금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의 복통은 과연 무엇이고 왜 생기며 어떻게 치료하는 것일까요? 이 유형의 복통은 바로 척추기원성 통증이라는 것인데 오늘 이야기가 많이 길어져서 이 복통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의 복통은 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문제가 뭐냐면 양방에서 내과 의사들은 이런 유형의 복통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도 정작 상급 종합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복통 치료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유형의 복통을 알고 있는 통증의학과에서 치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복통은 병원 내과에서 빈번하게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내과적인 치료가 아니고
외과적인 치료로 호전된 크론병 환자의 복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의 복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척추기원성 복통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